오늘 오전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회에 이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관련 내용 네 분 모시고 자세히 분석해 봅니다. 송영선 새누리당 전 의원, 장성호 건국대 교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박창환 장안대 교수 모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사실 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우리 정부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 또 국제사회를 향한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을 모았는데 가장 관심 있던 것이 과연 중국에 대한 메시지가 무엇일까가 사실은 관심이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 짧게 들어보고 대담 진행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입니다. 앞으로 중국이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이 북한의 핵 또 미사일 위협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해 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오로지 기준은 그것입니다. 박 대통령,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동안 8가지 불용 의지를 공언해 왔는데 실질적인 의지를 보여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송 의원님, 이 정도 중국에게 어떤 메시지가 될까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 구조상으로 보면은 중국을 먼저 하고 미국을 나중에 했어요. 그것이 중국에 대한 투정도 되고 좀 잘해줘라 이런 것도 있고 중국에 대해서 좀 도와달라고 애걸 하는 모습 같아서 그보다는 순서를 차라리 미국이 지금 한미동맹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오바마 연설을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네. 진짜 저는 오바마 멋쟁이라고 생각하는 게 얘기했잖아요. 동맹국을 침략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 안 한다고 딱 한마디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3대 원칙을 냈지 않습니까?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는 평화로 해결해야 된다.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요한다. 대화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중국에 대한 메시지는 제가 볼 때는 네. 순서상으로 미국이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도 이만큼 해라는 식으로 순서를 조금 바꿨으면 더 의미가 있을 거고 두 번째 우리가 천안문 한번 가서 손 흔들어 준다고 이 국제관계라는 게 사실은 50년 이상 끌어왔는 거 절대로 뭐 부하내동해서 북한을 바로 버리지 않는다. 너무 중국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진다라는 것은 외교에 대해서 너무 좀 순진하게 접근한 건 아니냐. 네네네. 우리 박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전에도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 관련해서 이제 잘하셨어요라고 칭찬은 2번 한 적이 있어요. 대변인 시절에도 그랬고요. 언제냐면 당선되고 나서 당선자 특사 김무성 네. 특사 단장 삼아서 가장 먼저 보냈죠. 그래서 미국에서 약간 갸우뚱 이거 웬일이지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천안문 열병식에 참여했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외교 안보가 일방적으로 미국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데 어떤 동북아 균형자 역할, 이건 노무현 대통령 때 나온 얘기인데 사실 그 방법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의 군사적 갈등, 외교적 갈등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역할을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장기적으로 좀 바라보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대중국 외교를 이제 시동을 제대로 이제 걸어서 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 일이 터져서 우리 정부도 고민이 많고요. 제가 볼 때는 중국 정부도 시진핑 정부도 지금 아주 골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의 이 행동에 대해서는 정말 기분 나쁘고 괘씸하게 생각하는데 저 뒤에 딱 보니까 일본은 신났죠 지금. 자기들이 바라던 분위기로 이렇게 지금 동북아에서 북한이 말 안 듣는 방식으로 나가니까 어쨌든 자유대의 어떤 해외 파병 이것도 이제 풀려 있는 상태이고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군사적인 역할을 계속 강조하고 그걸 좀 독려하고 있거든요.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들한테 상당히 우려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한미일 군사 안보 체제를 중국 봉쇄와 북한 견제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북한은 마음에 안 들지만 이 한미일 군사동맹이 바짝 가동이 되니까 중국으로서 이것도 지금 불만이고 걱정되고 지금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로서는 오늘 정도의 언급이 원론적인 언급입니다만 중국에게는 분명한 신호는 줬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의 자기의 역할 정확하게 해라. 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군사적 동맹 관계이지만 골칫덩어리인 상황에서 이 골치 문제 해결에 대해서 어쨌든 국제보조 맞추는 데 역할을 해주라라는 겁니다. 네. 만일에 중국이 여기서 발을 빼면 사실은 한미일 혹은 뭐 대한민국과 북한 간의 어떤 미국과 북한 간의 일본과 북한 간의 어떤 그 독자적인 제재 방식으로 가면 더 갈등과 긴장만 강화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분명한 방법이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좀 오늘 잘 전달한 걸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장 교수님. 네. 사실 이제 오늘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박 대통령이 지금 이제 북핵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네. 그러면 국제사회도 다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실효적인, 효과적인 제재가 있을까요? 글쎄, 이제 그것이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북한의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듯한 이제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로서는 그것을 인정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은 4차 핵실험을 한 것은 현실이고 이것이 과거에 이러한 핵실험 74년 5월 16일 날 핵실험을 해서 5차까지 핵실험을 마쳤을 때 이때 당시에 이란을 압박한 것이 세컨드리 아웃이라는 광범위한 국제적인 압력이 있었습니다. 이란의 핵 제재. 그것처럼 우리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원리적으로 제시를 했다고 보고 예.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표정이 상당히 어두웠고 그리고 어깨가 상당히 무거움을 느낀 것이 외교는 현실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정말 아주 답답한 그런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핵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읽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한미 관계는 안보 혈맹이고 그리고 한중 관계는 경제적인 어떤 실익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까지는 해왔는데 예.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국제 관계에서 역학 관계 과거에는 미국 패권이 일방적이었는데 앞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양대 패권이 서서히 등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중국으로 인해서는 중국은 북한이 앞으로 상당히 더 필요한 존재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중국이 북한 쪽으로 좀 더 기울지 않을까 이런 것을 상당히 우려하는 것을 표정에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중국을 통한 외교적인 네. 해결 지렛대를 삼아서 그것을 했는데 예. 그것이 지금 좀 어렵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이것을 원론적으로 지금 표현할 수밖에 네. 없고 유엔을 통한 그리고 우리 어떤 강대국들을 통한 어떤 외교적인 압박 그것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세컨드리 아웃 아닙니까? 그래서 포괄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조금 아픔을 당하더라도 네. 국제적인 압력을 강하게 갈 수 있는 앞으로 외교적인 그런 전략을 오늘 선보였다고 봅니다. 사실 북한이 이런 국제 정세, 한국과 우리 중국과의 어떤 관계를 교묘하게 약점을 찝고 이렇게 기습적으로 도발한 것 아닌가 싶긴 한데 박 교수님, 사실 오늘 또 박 대통령이 언급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뭐 대북 확성기 방송 뭐 비판하지만 이거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또 북한이 삐라를 보냈어요. 또 참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북한의 삐라가 사실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사실상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북한의 어떤 즉각적인 무력 도발이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물론 뭐 무인 비행기 정도 날아오는 정도긴 하지만 예. 그런 측면에서 북한으로서는 일단은 뭐 핵실험에 4차 핵실험에 자신들이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급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을 좀 대변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남한의 어떤 그 공세에 예. 수준을 맞춰가지고 뭐 삐라를 보내는 정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대한 그런 그 입장을 밝힌 걸 보면 참 우리가 동북아 이 질서에서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참 별로 없구나. 결국은 미국의 어떤 강력한 제재에 중국이 동참해서 뭐 강력한 그 제재에 중국이 동참하게끔 유도하는 거 외에 없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강온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동북아 균형자론을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한반도 상황이 최악에 치달았을 때 그거를 최상의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외교적인 능력이나 뭔가 좀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제안, 뭐 예를 들면은 동북아의 어떤 평화 질서를 가져오기 위한 균형자로서의 어떤 제안도 같이 좀 제시가 됐다라면은 큰 그런 틀에서의. 측면에서 좀 예. 큰 틀에서의 변화가 좀 없는 그런 국면들이 좀 답답한 상황인 거죠. 사실 오늘 예. 지금 대남 삐라하고 예. 무인기가 지금 휴전선에서 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극한다는 말이죠. 네, 네. 어떤 의도로 봐야 될까요? 뭐 B2하고
며칠 전에 날라와서 2시간 동안 상공을 돌았으니까 네. 자기들도 뭐 우리도 이런 거 있다 하고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대응할 수 있는 거 우리는 전략 폭격기 같은 거 스텔스기 오면 자기들은 대응해서 내놓을 수 있는 게 무인기 정도니까 네. 그 상응한다고 봐야 되고 또 우리가 지금 대북 방송을 하니까 자기 또 대북 전단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네. 저도 뭐 선수 쳐가지고 전단 하나 보인다는데 아까 우리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단지 효과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없는 정도는 아니지만 상대적인 효과가 굉장히 낮은 게 우리의 대북 전단지에 비해서 대남 전단지가 효과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게 체제상의 차이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돼 있으니까 SNS나 뭐 네. 이런 걸 통해가 평상시에 좀 과격할 정도로 이런 나라의 지도자나 뭐 정치인들도 막 비방하고 욕하고 네. 하는 기 때문에 수준이 다소 과하다 해도 뭐 수용할 수 있는 정도다. 수용하는 게 아니라 약간은 뭐라고 할까 역시 북한다운 짓이야 이 정도인데 북한은 이게 바로 김정은 가슴에 비수를 꽂고 2,300만 이 머리를 완전히 세뇌시키는 역할을 하니까 이거는 폭탄이죠 폭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상대적인 효과가 굉장히 낮지만 아까 말씀하시는 우리가 균형자나 중립국 이런 거는 정말 이건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볼 때는 교수님 말씀하신 데 대한 직접적인 반격이 아니라 흔히 우리가 토론할 때 우리가 균형자니 중립국 하는 건 이건 정말 한계가 있는 약간 좀 미사 여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균형자나 중립국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억제력이나 위협력이나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저쪽에서 두려움으로 느낄 때 이게 균형자적인 역할을 하지 힘이 없을 때 균형자라는 것은 사실은 자칫하면 기회주의자적인 네. 그런 인상만 주기 때문에 뭐 다시 되돌아가서 박 대통령에 대한 이거 뭐 전단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네. 아 쟤들도 역시 뭐 이런 걸 한번 반박을 해보는구나. 자칫 균형자론을 하다가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네. 그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삐라 같은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괴벨스 독일의 나치의 괴벨스가 이제 뭐 프로파간다의 가장 원론적인 것이 이제 삐라 같은 거 아닙니까? 네. 저기서 과거적인 수단입니다 이게. 그러나 이 삐라가 우리한테는 영향이 없을지 몰라도 북한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도 삐라라든가 전단지가 날라온 다음에 무력 도발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삐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삐라적인 간접적인 이 어떤 프로파간다를 한 다음에는 도발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징후다. 도발 네. 징후로 봐야 된다. 네.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신 것 같고 지금 사실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북 핵실험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정치권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관심이 모았던 게 이제 진실한 사람. 이제 기자 중에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진실한 사람의 의미가 뭐냐? 진방 마케팅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거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박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어떤 안보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실 때에는 미진하다 싶으면서도 별로 이렇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짚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국회에 대해서 하시는 걸 보면 이게 지금 몇 번째인가 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잘났든 못났든 국민들이 뽑은 겁니다. 대통령도 잘하시든 못하시든 잘났든 못났든 국민들이 뽑았기 때문에 대통령에 막 걸맞는 예우를 하는 거고 언론이든 야당이든 말이에요. 비판을 할 때도 그것에 걸맞게 지금 하는 건데 오늘 하시는 말씀 봐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에 대한 존중, 국회의원을 뽑은 국민들에 대한 존중이라는 건 별로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유 있게 이렇게 저렇게까지 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야당이 오죽 못 났으면 저럴까라는 생각도 막 들더라고. 자괴감이 막 들더라고요.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든 야당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국회를 어떻게 이렇게 뭐 경멸하듯이 얘기를 하시더라도 대통령 싱크를 한번 들어볼까요, 직접?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고 저희가 대통령께 들을 때 참담했는데 하여간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정으로 그 국민을 생각하고 그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지 그 외에 다른 뜻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국회가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작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대 국회는 사리사욕이나 당리 당력을 버리고 오로지 국민 보고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그 나라 발전을 이렇게 뒷받침해주고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20대 국회가 꼭 됐으면 합니다.
사리 사욕, 당리 당략을 좀 버려줬으면 좋겠다. 아니 간곡한 당부인데. 그래서 여야 간에 잘 협의하고 뭐 하면 대통령이 다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셨잖아요. 유승민 원내대표 여야 간에 잘 합의하고 나니까 그거 대통령이 엎으신 거 아닙니까?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랑 또 합의하고 나니까 그것도 청와대에서 두드려 엎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청와대가 잘못 알았던 모양이죠. 안심번호 그대로 또 통과는 또 시키더라고요. 그때는 또 가만히 계세요. 이런 큰 문제가 뭐 통과되는 것처럼 얘기하셨더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단어로 보면 다 맞는 말씀이세요. 그래야죠. 나라와 국민 걱정만 하고 그런 사람이 들어와야죠. 근데 300명 국회의원들이 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까? 여당, 야당은 대통령 보시기에 왜 못나고 앉았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 법 통과시키세요. 그러면 국회가 그거 알겠습니다 하고 자판기처럼 눌러가지고 통과시키는 데냐고요. 네. 대통령이 보는 수위와 대통령이 보는 관점이 있고요. 여당과 야당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보는 우려와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제가 늘 표현합니다만 저 앞차는 왜 안 가지? 신호는 파란불로 바뀌었는데 계속 뒤에서 빵빵거리는 차가 있어요. 그런데 맨 앞에 있는 차는요. 횡단보도에 어쩔 수 없이 느릿느릿 건너가고 있는 아이나 할머니 한 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야당이 그 걱정 때문에 출발을 안 시킨다고 뒤에서 빵빵거리는 대통령 그 경적소리 시끄러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야당과 여당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협의하고 논의하고 네. 설득하려고 하시지는 않고 맨 방송 나와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국회 흉이나 보고 그게 행정부의 수장이 하실 일은 아니라는 말씀을 국회에 하고 대한 싶어요. 존중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신데. 예, 큰 흐름에 대해서는 저도 반론을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실 담화문을 보면은 대통령께서의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담화문에. 전체적으로 이 나라 경영하는 건 대통령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 힘이 위대하다는 걸 두 번이나 언급합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사실 그리고 대통령도 이 어려움을, 괴로움을 국민들 손잡고 나갈 의지가 다 돼 있다. 마지막에 그렇게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겠다. 근데 도대체 정치인들은 뭘 하고 있느냐. 심지어 우리가 이 국가 G20 중에서 성장 잠재력이 1위인데도 국회가 안 도와줘서 우리가 2등으로 미끄러진 거 아니냐 등등 뭐 또 파독 간호나 네. 이런 광부들이 이 나라를 이루어놨다. 국민들이 힘이 얼마나 위대한 줄 여러분 저는 국민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총선에서도 반듯한 사람 좀 뽑아주십시오. 이런 메시지로 더 강조를 두는 것처럼 진짜 북한 위협에 대한 국가 전체에 대한 안보보다 물론 안보와 경제가 두 축이라 했음에도 네. 불구하고 순서상으로도 안보를 먼저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정치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국민들 보셨죠? 저하고 힘 합쳐가 갑시다. 정치인들 못 믿습니다. 이런 느낌을 조금 이 포션적으로 부분적으로 네. 퍼센티지를 좀 많이 주신 것 같아서 경제 위기 쪽에 가 있다. 예. 국회 쪽에 가 있다. 네네 경제 위기라도 그 부분이 이제 뭐 사실 이 다 안 되는 게 국회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인상을 주는 게 자칫하면 국민들에게 아니 정말 국가를 위한 담화문인가? 아니면 지금 몇 달 후에 선거를 둔 건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 교수님? 참 자화자찬의 말의 성찬을 듣는 느낌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지금까지 아마 가장 많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국민일 겁니다.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그 본인은 정말 진실한 사람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이 없는 사람. 근데요.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을 때 제일 먼저 날아간 사람이 자신이 국무총리로 임명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행정부에서 부정부패와 사리사욕이 있는데 지금 국회 탓만 하고 있고 그러면은 도대체 이 나라에는 진실한 사람이 대통령 말고는 없는 거냐. 행정부에도 없고 국회에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국가의 발전을 뒷받침한다. 내가 내놓은 법안 통과시켜달라 이런 얘기 같은데 아까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내놓은 법안에 대해서 통과 안 시켜주면은 당리당략이고 국회가 합의해서 만든 법은 그러면은 무슨 뭐 당리당략인 겁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신이 원하고 있고 또 거기에 진실성 있게 얘기하려고 하는 어떤 그 수사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지금 진방 마케팅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너무나 원론적인 얘기시고 네. 말의 성찬이지 않느냐 좀 그런 아쉬움이 있죠.
뭐 역대 대통령들이 국민과의 대화라든가 연두 신년 기자회견이라든가 오늘과 같은 박근혜 대통령의 뭐 여러 가지 연설 이런 걸 했을 때는 다들 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국민과의 대화할 때 여러 가지 비판이 상당히 많이 쏟아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정치 대통령이라는 것은 정치를 하는 자리고 그리고 국정의 컨트롤 타워며 그리고 여당 야당을 떠나서 초당적으로 이제 국회를 떠나서 국정을 운영해서 정치의 목적을 실현하는 자리인데 결국은 정치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통합 그리고 하나는 미래. 이렇게 두 가지를 했을 때 대통령 입장에서는 1월 1일 신년 기자회견은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면 자화자찬보다도 화려한 미사여구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어느 대통령이 들어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여기에서 2015년에 뭐 1년을 반성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자화자찬격인 그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국정이 앞으로 나가려면 입법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법치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대통령 입장에서는 물론 본인이 국회의원 했을 때는 그것을 못 느꼈겠지만 대통령 자리에 갔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새누리당도 이것을 처리를 못 해주고 물론 선진화법 때문에 그렇지만 야당도 이것에 협조하지 않는 좀 보이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네. 대통령이 되면 명예를 얻고 싶은 거 아닙니까? 업적을 얻고 싶은 거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대통령의 의욕이 네. 엄청 크고 우리가 봤을 때는 답답하고 그것이 이제 국민과 대통령 그리고 우리들이 보는 시각 차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대통령 지금 뭐 여러 가지 아까 어깨가 처졌다라고 황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여러 현안들이 많지 않았나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